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미국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스탑 하고 멈춰버린다면 믿어지세요? 이게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오늘 바로 이 이상하고도 흥미로운 현상,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국가의 심장이 멎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정부가 멈추는 나라. 이 셧다운이라는 말, 글자 그대로 보면 문을 닫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결국 핵심은 돈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의회가 자, 이 돈 써도 좋아 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말 그대로 돈 쓸 권한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물론 국방이나 치안처럼 정말 없으면 큰일 나는 그런 필수적인 일들은 빼고요. 나머지 비필수적인 업무들은 그냥 전부 올스톱되는 겁니다. 우리 집으로 치면 식구들끼리 생활비 어떻게 쓸지 합의를 못 봐서 일단 전기세, 수도세 같은 건 내는데 외식이나 쇼핑, 영화 보기 같은 건 전부 금지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걸까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사실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요. 미국 헌법에 애초에 설계된 어떤 권력 다툼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바로 견제와 균형입니다.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정부를 이끄는 건 대통령. 그런데 동주머니, 즉 예산의 키는 의회가 쥐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 둘의 힘겨루기가 셧다운의 본질인 거예요. 대통령은 나 이 정책 할 거야 하는데 의회가 그 돈은 못 줘 하면서 예산으로 딱 제동을 걸어버리는 거죠. 이 정치적인 줄다리기가 팽팽해지다 못해 끊어질 지경이 되면 결국 나라 전체가 멈춰서는 셧다운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셧다운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산안 처리가 좀 늦어져도 그냥 관행적으로 정부 일을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1980년에 모든 게 바뀝니다. 당시 법무장관이 잠깐만, 예산도 없이 정부가 일하는 건 불법이야 라는 아주 강력한 법 해석을 딱 내놓은 거죠. 바로 이 해석 하나 때문에 셧다운이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정치적 무기가 되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셧다운이 남기는 상처. 이렇게 워싱턴에서 정치인들이 싸우는 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삶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죠. 바로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이어진 셧다운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강하게 밀어붙였잖아요. 바로 그 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벌어진 싸움이 이 기나긴 셧다운의 시작이었습니다. 기간이 무려 35일입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정부 기능 일부가 그냥 멈춰서 있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숫자 38만 명,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저 35일 동안 월급 한 푼 못 받고 강제로 쉬어야 했던 연방 공무원들의 숫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8만 개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수입이 끊기고 생계를 위협받게 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 여파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항 보안 요원들이 월급을 못 받으니까 병가를 내고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항이 마비될 뻔했고요. 해안 경비대한테는 생활비 없으면 중고물품이라도 팔아서 버텨라, 이런 황당한 조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백악관 요리사들도 다 쉬어서 대통령이 손님한테 패스트푸드를 대접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죠. 국립공원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쓰레기장으로 변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을 위한 방송까지 중단됐었다고 하니 말 다 했죠. 그냥 국가 시스템이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다 멈춰버린 겁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몇 달이고 심지어 몇 년이라도 할 수 있다.
와, 이 말 한마디가 셧다운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정치 싸움이 될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사실상 국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치킨 게임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럼 경제적인 손실은 어땠을까요? 자그마치 4조 2천억 원. 이게 단 35일 동안의 셧다운 때문에 미국 경제가 입은 피해액이라고 추정됩니다. 계산해보면 하루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정치 싸움 때문에 허공으로 날아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왜 한국과는 다를까?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매년 연말만 되면 예산안 가지고 국회에서 엄청 싸우는데 왜 우리는 셧다운이 없지? 하고요. 그 결정적인 차이, 바로 우리나라 헌법에 그 답이 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요,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 헌법에는 준예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국회에서 싸우느라 예산안 합의가 좀 늦어져도 일단 작년 예산에 맞춰서 정부가 기본적인 일은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비상플랜이죠. 미국에는 바로 이 비상플랜, 이 안전장치가 아예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정치 드라마. 사실 이 셧다운은요, 특정 대통령이나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정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하나의 패턴 같은 거고요. 마치 한 편의 거대한 정치 드라마 같다고나 할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민주당 출신인 지미 카터, 빌 클린턴 대통령 때도 있었고요.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도 어김없이 있었습니다. 정당을 가리지 않죠. 특히 레이건 대통령 때는 임기 중에 무려 8번이나 있었다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셧다운이 더 이상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크게 부딪힐 때마다 양쪽이 서로를 향해 꺼내드는 아주 강력한 협상 카주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셧다운은 어쩌다 벌어지는 사고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전략이 된 거죠. 국경 장벽 문제라든지 건강보험 개혁처럼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좋아, 그럼 정부 문 닫아 하면서 국가 운영 자체를 볼모로 잡고 극한의 협상을 벌이는 그런 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강력한 정치적 무기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대가일까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 낳은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대화와 타협을 잃어버린 현대 정치가 휘두르는 너무나 위험한 무기로 봐야 할까요? 해마다 반복되는 미국의 이 셧다운 드라마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